조그만 수리점에 북적이는 손님들로 정신없이 바쁜 젊은 사장이 물건을 수리하러 온 손님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거는 그냥 트랜지스터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겠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나는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줄 알고 걱정했지 뭔가. 네, 그렇지 않아도 주위에서 하도 자네가 아주 정직하게 장사한다고 해서 일부러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기를 아주 잘했구만 그래. 유 씨는 정직한 성품으로 수리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수리할 부분만 수리하고 소액의 금액을 받으며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으로 소문이 나면서 수리점은 항상 멀리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순서대로 해드리니까요. 밀지 마시고 한 줄로 서서 기다려주세요. 유 씨는 홀아버지 아래 어려운 형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기술학교에 진학해 전기 기술을 배운 후 랴오닝성 얼타이지 마을에 조그만 전자제품 수리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 사탕은 서비스니까요. 하나만 가져가시고 주머니에는 넣어가지 마세요. 그때 유신이 쉴 새 없이 일하는 동안 유심히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성실한 청년이 돈도 잘 번다는 소문이 나자 안산시 닝유안에 거주하고 있던 양호성은 유신이 어떤 청년인지 한번 보기 위해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호성은 수리점에서 기다리는 동안 유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혼기가 얼마 남지 않은 딸의 배필로 딱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호성은 마음속으로 유신을 사익감으로 찍어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철이 없던 딸은 아버지의 생각은 알지도 못한 채 아빠, 나 청로하고 결혼하면 안 돼? 가이씨!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자고 있어. 아빠가 생각해놓은 사익감이 있으니까. 뭐? 청로가 어때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건데? 니만 아들이면 우리하고 친척도 아니잖아. 아버지는 딸을 불러 사정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내에 가보았더니 아주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 있어 꼭 사위로 맡고 싶으니 딸에게 이전에 마음을 두었던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정성 들인 딸의 혼사를 성사시키고 사위가 마음껏 재능을 발휘해 많은 돈을 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봄 기운이 가득한 마을에 햇살에 비추며 야, 야치, 내가 사람은 잘 봤지? 자네 말이야. 갈수록 손님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여기 내가 와서 알바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버님도 참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요 코딱지만 수리점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요? 그럼 이참에 확장을 하지 그러나? 저도 그럴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이 자본도 없고 땅도 없고 그래요. 이 사무실 옆 땅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 돈도 좀 부족하고요. 뭐 얼마나 부족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도 5만 위안 정도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돈 도와주지. 우리 사위가 사업 확장한다는데 그까짓 거 못 도와주겠나? 대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절대 잊으면 안 되나? 유 씨는 장인의 도움으로 그동안 소원이었던 공장을 확장하며 사업은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자리 잡자 이제는 유신 혼자 사업할 수 없을 정도로 일감이 많아졌습니다.
중고 모터를 사들인 후 수리해 새 모터의 3분의 1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오늘 술 한잔 해야겠구만. 우리 사위 공장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말이야. 그 옆에 건물도 사버리는 건데 말이야. 아니 하여간 역시 우리 아빠가 사람 볼 줄 안다니까. 그럼 나 핸드백 하나 사러 가도 돼? 유신의 사업이 성공하고 딸이 아들과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자 장인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위 자랑을 빼놓지 않았는데, 야 이놈들아, 그거 봐. 너희들처럼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니까. 사람 인생을 본인이 알아서 개척하는 거야. 우리 사위 봐. 그 힘든 환경에서도 다 극복하고 성공하는 거 말이야. 딸이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던 2008년 6월, 유신의 공장에 한 통의 등기가 도착했습니다. 등기? 나한테 무슨 등기가 올 게 있나? 유신은 중국 정부로부터 날아온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보았습니다. 봉투 속에 있는 서류를 꺼내보던 유신은 토지 수용령? 중국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 동북성 고속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속전철 철도가 깔리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토지 비용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는 손실 비용도 보상해주며 적극적인 수용 계획을 세웠던 터라 그런 조건은 토지주에게도 그리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유 씨는 정부로부터 20만 위안이라는 엄청난 보상금을 받으며 이 사실을 장인에게 알려주었는데, 뭐? 뭐라고? 20만 위안? 이거 아주 그냥 알고 봤더니 우리 사회가 복덩이였구만. 장인은 너무 기쁜 마음에 사위의 엉덩이를 토닥이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유 씨는 장인에게 돈 봉투를 내밀며 그때 빌려주셨던 돈에 조금 더 넣었습니다. 장인은 마지못해 돈 봉투를 받는 척하며 봉투 안을 들여다봤는데 장인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 아빠 그냥 받아. 사위가 그냥 용돈 준다 생각하고 받으란 말이야. 아이, 이렇게나 많이? 자네 다음에 또 사업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게. 내가 뭐든지 도와도 되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그런데 저희가 수용용으로 집하고 공장이 같이 있는 땅에서 나오다 보니 갈 데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잠시 동안만 이곳에서 머무르도 될까 하는데요. 에헤이, 야, 이게 무슨 서운한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러는가? 이게 다 자네 집이지 남의 집인가? 아이, 비냐하고 손주까지 같이 살면 나야 좋지 않겠나? 그리고 수리점을 운영하려면 땅이 좀 필요한데요. 조그만 땅이라도 좀 어디 없을까요? 자, 여기 우리 집 앞쪽에 큰 길가 쪽에 좋은 땅이 있는데 트럭도 쉽게 들어가고 말이야. 그 땅에서 수리 좀 하게. 유치는 장인의 배려로 장인 어른의 집 별채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 씨는 장인을 찾아왔는데,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땅에다가 이 공장을 지어보면 어떨까요?
요즘에 대형 모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값이 워낙 올라서 이 새 제품 사려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만한 중고 모터를 구입해서 이 수리한 다음에 되팔면 상당한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역시 우리 사위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만. 이 스케일이 달라도 너무 달라. 뭐 얼마면 되겠나? 한 10만 위안 정도 부족하니까요. 그 정도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은 사유에게 땅과 10만 위안을 투자하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텅 비었던 공터 부지에는 콘크리트가 깔리기 시작했고 철근이 올라가더니 그럴싸한 공장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유신 수리점이라는 회사 간판이 걸리고 공장 외부 벽에는 끝없는 비상이라는 커다란 슬로건을 페인트 글씨로 써놓으며 사업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공장을 완성하고 대형 중고모터 여러 대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수리한 모터는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에 신제품과 수리한 모터의 가격이 별 차이가 없어지자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았는데 미치겠네. 이렇게 가격을 내렸는데도 왜 안 사가는 거야? 아니 도대체 얼마에 내놔야 사간다는 거야? 운영자금도 다 떨어져가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걸 미치겠네. 유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설득해 아내의 친척들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장인 어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얼마 후 유 씨는 아내가 빌려온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급환불을 꺼보았지만 앞으로 돌아올 은행 이자이며 장인 어른이 공장 수익에 대해 물어볼 것이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유 씨는 돈이 떨어지자 어쩔 수 없이 장인어른을 찾아갔는데 장인어른, 잘 지내셨죠? 장인은 한동안 연락도 없고 수익금을 지불해주지 않은 사위의 근황이 어떤지 궁금했었는데 에이, 그래. 에이, 그렇지 않아도 연락 한번 하려던 참인데 잘 왔네. 아이, 그나저나 공장은 잘 되고 있지? 공장 외부 공사도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아유, 요즘 바빠서 밥도 제때 못 먹고 있어요. 그렇게 바빠? 장인어른, 그건 그렇고요. 상의드릴 것이 있어서요. 요즘에 대도시에서는 돈을 쓸어 담는 사업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상의드릴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무슨 사업인데? 컴퓨터 세차 사업인데요. 요즘 사람들 소득이 올라가면서 자가용 늘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세차 사업이 아주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럼요. 그런데 저기 있잖아요. 세차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투자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 해서요. 아니, 당연히 해야지. 자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자네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는단 말인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데? 한 10만 위안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 2천만 원? 뭐 하는데 그렇게나 많이 드나? 장인은 세차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웬만한 공장 지는 것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부탁하니 투자는 해야겠고 원하는 금액을 다 주자니 겁이 나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게 뭐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 그러면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는데? 장인어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쉽게 말해서 세차 사업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물이겠지. 그렇죠. 이 세차장 비용이 거의 다 물값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바로 옆에다 목욕탕을 차리는 거죠. 사람들이 씻고 버려진 물을 집수조에 담아서 그것을 필터로 정화를 한번 하고 신수조에 담아서 그 물을 자동차 세차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장인어른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내려치며 이야,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구만. 우리 당장 시작하자. 자네 저번 사업처럼 잘할 자신 있지? 아이, 그럼요. 사업하면 저 아닙니까? 그러나 장인은 그동안 사위에게 투자했던 돈이 회수가 되지 않자 마음을 바꿔 사위가 부탁했던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유씨는 아직 장인에게서 돈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서둘러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돈도 한 푼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업을 미루자니 누군가 본인 사업 아이템을 빼앗아 시작할 것 같았고 그동안 밀린 이자며 지인들에게서 빌린 수익금 지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씨는 그동안 계획했던 세차장과 목욕탕 인테리어를 시작하며 각종 기계를 외상으로 들여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씨는 목욕탕 카운터를 보고 있는 아내를 불러 또다시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려오라며 사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씨는 목욕탕에 있는 아내에게 부탁하러 갈 때마다 아내가 세차장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 직원과 바짝붙어 스킨십을 하며 장난하는 모습을 보자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수리점 사무실에서 아내와 같이 있었던 터라 대화도 자주 하고 아주 다정했었는데 요즘은 목욕탕 사무실에 앉아 하루 종일 알 수 없는 남성과 채팅만 하고 웃어대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유신이 다가가자 양비는 채팅창을 급하게 내렸는데 여보, 저번에 돈 빌린 친척 말고 다른 친척한테 가서 돈 좀 빌려야겠는데. 아니 뭐? 돈을 또 빌리라고? 아니 저번에도 나 아주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나 못하니까 알았어 해. 아이씨, 그러면 이대로 우리가 망해도 된단 말이야? 뭐? 망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우리 망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좌우지간 급하니까 되는 대로 가서 돈이나 좀 빌려와. 얼마 후 양비는 아버지에게 요즘 남편이 어려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으나 이미 사위에게 많은 돈을 빌려줬던 장인은 더 이상 사위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며 친척들에게도 사위에게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었지? 내 영감탱이. 그래. 나중에 가서 문제 생겨가지고 이 사위한테 돈 못 받은 거 나한테 돌려달라는 돈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나 처남은 이미 매형에게 5만 위원을 빌려준 후였고 다른 친척들도 1만 위안에서 2만 위안을 빌려주었던 터라 장인으로서는 더 이상의 금전 문제 수습은 힘들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며칠 후 얼마 전 퇴직한 마을 진 부부가 유신을 찾아왔습니다. 퇴직금
10만 위안에 대한 이자를 매달 5%씩 받기로 했는데 한두 번 이자가 들어오더니 왜 지급이 되지 않고 있냐며 따지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유신을 찾아오는 주민들은 늘어만 갔는데 5만 위안을 빌린 장인어른의 형수이며 3만 위안을 빌린 사촌들은 유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신은 목욕탕과 세차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자본이 없이 시작했던 터라 세차장 기계며 목욕탕 인테리어 비용을 빌린 돈으로 급한 돈만 우선 지급하다 보니 시설 투자비 원금 상환에 빌린 돈 이자 지급에 매달 2,000원에 달하는 직원들 급여까지 챙겨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유 씨는 더 이상 대출받을 곳도 돈을 빌릴 곳도 없게 되자 다시 한번 아내를 설득하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 이대로 망해버릴까? 어?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라고. 아이 급하다니까. 너는 양심도 없니? 와이프를 어떻게 평생 이렇게 돈 심부름이나 시키고 살고 싶냐고. 나는 못하겠으니까 말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가든가. 유 씨는 아내에게 무시를 당하자 직접 친척들을 찾아가 돈 부탁을 하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친척을 만나러 나간 유 씨는 삼촌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는데 이거 나도 이러고 싶겠냐고. 이 자네 장인이 빌려주지 말라는데 난들 어떡하나. 그리고 말이야, 이 솔직히 그때 나한테 빌려간 돈도 아직 갚지 않지 않았는가. 그만 가보게. 그날 이후 유 씨는 여러 지인들을 찾아가 봤으나 똑같은 말을 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장인을 찾아가 직접 돈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장인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아버님, 저 혹시 아버님이 삼촌들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자네가 여기 어디라고 저 정도가.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따지다고. 이 설마 이대로 사위가 망해버리는 걸 바라시는 거예요? 아이 이놈이 배운 것도 없는 놈에 가진 것도 없는 놈을 받아줬더니 이게 무슨 짓인가? 유 씨는 두 손으로 장인을 밀치며 쓰러뜨렸습니다. 유 씨는 쓰러져 있는 장인을 내려다보며 그럼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다가 누구 하나는 아주 적설이 나야 끝나겠지. 유 씨는 그렇게 장인에게 분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저녁 분을 살키지 못하고 복수를 결심한 유 씨는 아내와 장인어른 그리고 돈을 빌려주지 않은 모든 사촌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유 씨는 창고로 들어가 망치를 들어본 후 만족한 표정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인근 고향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아버지를 살해한 후 차에 올라타며 어디 나를 그따위로 무시했다 이거지. 유 씨는 망치를 집어넣은 조그만 가방을 어깨에 맨 후 아내가 일하고 있는 목욕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저녁 9시 목욕탕 안에서는 청소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했고
카운터에서는 역시 예상한 대로 아내가 컴퓨터로 어떤 남성과 낄낄대며 쉴 새 없이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카운터 안에서는 아들이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유 씨는 살짝 열린 카운터 문 사이로 한쪽 눈을 집어넣으며 안을 살펴본 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둥이가 찢어지겠다. 그럼이 그렇게 좋냐? 어? 아니 기분 나쁘게 그게 무슨 말? 그놈이 그렇게 좋냐고. 유 씨는 들고 온 망치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쳐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습니다. 망치 끝에는 빗방울이 맺혀 떨어지고 있었고 바닥 아래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아들을 바라보며 그래, 너도 살아서 뭐겠냐? ABM이 잘못 만난 잘못이다. 생각해라. 유 씨는 카운터를 정리한 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 목욕탕을 청소하고 있던 직원 아내의 조카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목욕탕 안에 더 이상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유 씨는 곧바로 세차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세차장에는 세차장 관리 직원과 그의 아버지가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유 씨는 소란스러운 틈을 타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 망치로 한 명씩 살해했습니다. 유 씨는 두 사람을 살해하고 추가로 사람이 있나 확인하려는 순간 평소에 아내하고 몸을 만지며 장난치던 세차장 직원을 보자 달려가 그 자리에서 살해해버렸고 때마침 퇴근 시간에 옆 건물 철물점 문을 닫으며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왕 씨가 세차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자 세차장으로 들어가 두리번거리다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도망쳤는데 숨어있던 유신에게 걸려들어 둔기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신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월세를 밀렸던 터라 건물주에게 수많은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이 사장님,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동안 밀렸던 월세가 급하게 다 준비가 되어서 이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아니면 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요. 건물주는 밀린 월세를 한 번에 준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목욕탕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욕탕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유신의 둔기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차장에서 숨에 붙여 의자에 걸터 앉아있던 유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신은 피 묻은 손으로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이, 그러고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놈의 영감탱이 때문에 생긴 일 아니야. 처음부터 잔소리 않고 돈만 빌려줬어도 이 서로는 이런 문제로 감정 상할 일은 아니었잖아. 유씨는 무엇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하며 의자에서 일어서며 힘들어. 아유, 그러니까 이 정작 죽어야 할 놈은 안 죽고 찌꺼기들만 죽였네. 유씨는 세차장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서 목욕탕 쪽으로 걸어가며 그럼 그 영감탱이를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야겠네. 목욕탕에 도착한 유씨는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드렸죠. 이 시간에 누구야? 요 씨는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는 벽시계를 바라보며 저 조서방입니다. 저 길이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뭐야? 조서방인가? 늦은 시간이가 어쩐 일인가? 그게요. 그 투자금 수익 난 거 돌려드리려고 전화드렸죠. 아니, 왜 고작 그것 때문에 이 새벽에 전화를 했다고? 네네. 그리고 저 와이프 문제도 있고 해서요. 아니, 이 자네 비니하고 또 싸웠나? 그 비니 있으면 좀 바꿔주게. 요 씨는 카운터 바닥 아래 혈흔으로 가득한 장판의 얼굴을 파묻고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비니요. 비니는 여탕 청소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하고 난 내일 아침이나 보면 돼. 유비는 장인이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하자 아버님. 그게 아니라 오늘 꼭 여기로 오셔야겠는데요. 유비는 장인과 통화를 하고는 있었지만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꼭 쥐며 어떻게든 장인을 목욕탕으로 불러들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네 도대체 오늘 왜 이러나? 나는 내일 아침에 보는 걸로 하면서 이만 끝나? 장인어른. 장인어른. 유 씨는 수화기를 책상 아래로 집어던지며 14일 새벽 가족과 직원 10명을 살해한 유 씨는 마지막으로 장인을 살해하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후위를 계약하며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그는 승합차를 타고 방범 카메라가 적은 국도를 달려 안산시외과 상산마을을 거쳐 만족자치연으로 도망갔습니다. 도주하던 유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버린 후 도로변 상점에서 빵과 소세지를 구매해 잡히지 않으려 버티며 지냈습니다. 경찰은 파리취한 마을 PC방에서 용의자가 끌고 온 것으로 의심되는 차가 주차되었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신고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PC방 주차장에는 번호판이 없는 미니밴이 한 대 주차되어 있었는데 밴 옆에는 커다란 글씨로 유신 전기회사라는 글자가 써 있어 경찰은 아마도 용의자가 타고 도주한 차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참 아니라니까. 너 같으면 상식적으로 유신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회사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쓰이는 저런 차를 타고 도주하겠냐? 나 잘 봐라! 이렇게 말이야. 그러나 혹시 하는 마음에 PC방을 조사하던 경찰은 현상 수배범인 유신이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자 그 자리에서 체포했습니다. 4월 15일 저녁 6시 유씨는 바위추안 마을에서 안산으로 호송되었고 안산시 공화국 제1호 구치소에 1급 살인범으로 구금이 되어 사형을 판결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